제 이름은 수아입니다. 저는 28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80번째 생신날 저녁, 수원에 있는 할머니 아파트의 작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버스에서 상자에 담아 무릎 위에 놓고 가져온 케이크를 1시간 40분 동안 할머니가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분당에 계신 삼촌에게도, 일산에 계신 숙모에게도, 그리고 할머니의 딸인 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 순간 제주도의 리조트에 계셨는데 그곳은 하룻밤에 38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습니다. 80살의 삶, 셋을 키우신 삶.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바쁘셔서, 피곤해서, 아니면 그냥 기억 못해서 어머니의 80번째 생신에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고 계셨던 드라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밥을 충분히 먹고 있는지 물어보셨다. 전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다. 자녀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다. 그 방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8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말이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건물 박차 안에 20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거야.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진짜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 이름은 한복순 님이세요. 80세이시고요. 할머니는 1944년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빈털터리로 자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22살에 결혼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셨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1세의 뇌졸중으로 2005년 화요일 아침 잠자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연희, 삼촌은 한성국, 숙모는 한미옥입니다. 세 분 모두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흔히 있는 돈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아껴 쓰고 저축하며 자신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겨울 코트를 11년 동안 입으셨습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매년 겨울마다 그 코트를 입으셨습니다. 안감이 마침내 낡아 없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72번째 생신 선물로 새 코트를 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새 코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코트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넣으시고 지역회관 기부함에 넣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72세에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연희는 54세이십니다. 마포에 있는 39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이 자가 소유한 집입니다. 현대 투싼을 운전하시는데 4년마다 차를 바꾸십니다. 3주에 한 번씩 홍대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는데 한 번 방문에 85,000원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오십니다. 대략 2주에 한 번 정도요. 때로는 더 드물기도 합니다. 전화를 걸어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만 하십니다. 건강, 계획, 의견 등등. 할머니께 안부를 물으실 때는 마치 질문을 하듯 체크인하는 듯한 말투로 물으십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언제나 진심이십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괜찮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잊기 쉽습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요, 기억되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고, 80번째 생일에 누군가 마주 앉아 함께 있어주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는 잊으셨습니다. 아니면 잊으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주말에 제주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한성국 삼촌은 57세입니다. 그는 분당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직원은 4명입니다. 수입도 안정적입니다. 2011년에 집도 샀습니다. 그는 매년 할머니 생신에 전화를 합니다. 보통 저녁에요. 저녁 식사 후에요. 시간이 날 때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제가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빴어. 사업이 어려웠거든. 제가 말했습니다. 삼촌, 할머니 80번째 생신이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 이번 주에 전화할게. 4일 후에 그가 전화를 했습니다. 8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생신에 연락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80번째 생신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몸 조심해. 8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 11년 동안 같은 코트를 입었던 그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의 이모 한미옥 씨는 52세입니다. 그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2 아들과 함께요. 그녀는 가족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추석 모임 때마다. 그녀가 실제로 참석하는 모임은 대략 2년에 1번 정도인데 그녀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전부예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요?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고 사랑과 화합에 대한 글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80번째 생신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농구 경기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같은 날 그 경기 사진을 3장이나 올리면서 어머니의 80번째 생일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4년 전 서울로 이사 온 이후로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버스로 1시간 40분 거리죠. 매번 뭔가를 가져가요. 때로는 음식을, 때로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작은 선물을, 때로는 그냥 저와 어머니 댁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커피 2잔을 가져가요. 할머니께서 편의점 커피 맛이 할아버지가 내려주시던 커피 맛과 똑같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나는 할아버지의 커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 커피를 들고 미소 지으신다면, 그렇다면 원하시는 한 매주 토요일마다 사다 드릴 것이다. 할머니의 80번째 생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할머니 댁에 있었다. 어젯밤에는 할머니가 옷장에 넣어두신 작은 접이식 돗자리에서 자고 왔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벨이 울렸다. 할머니는 아직 방에 계셨다. 나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2 사람이 서 있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40대였다. 둘 다 정장 차림의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둘 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한복순 씨 댁이 맞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네, 제가 손녀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희는 하나신탁법률사무소입니다. 한 씨와 오늘 아침 9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 8시 58분이었다. 나는 말했다. 들어오세요. 5분 후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옷을 입고 계셨다.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짙은 남색이었다. 중요한 날에만 착용하시는 브로치를 고 계셨다. 할머니는 그들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다. 마치 전에도 해본 적 있는 것처럼 부엌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셨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수아야. 앉아. 이 이야기를 들어보렴. 나는 앉았다. 법률 사무소 직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식탁 위에 놓았다. 할머니는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걸 계획한 지 3년이 됐어. 3년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 어젯밤에 확신이 생겼어.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그 폴더 안에 뭐가 있었는지 말해줘야겠어? 내 할아버지. 건설 노동자였던 61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셨는데 가족 중 누구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 1억 8천만 원. 2005년에 할머니께 지급됐어. 할머니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따로 계좌에 넣어 두셨지. 그리고 18년 동안 같은 코트를 입고 편의점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돈을 불려나갔어.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투자로 아무것도 없이 자라서 30년 동안 돈을 최대한으로 불려온 여자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투자 말이야. 18년. 현재 계좌에는 4억 1,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별도의 부동산. 수원의 한 건물에 있는 작은 상가. 할아버지가 1998년에 구입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명의로 조용히 등기해 놓으신 그 부동산은 작년에 2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총합 7억 200만 원. 할머니 명의로. 온전히 할머니 소유. 할머니 생일을 잊어버린 자식들. 2주마다 전화해서 마치 체크 표시를 하듯 말하던 자식들. 가족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올리고 새 옷을 입고 다니던 자식들. 할머니는 11년 동안 같은 코트를 입으셨는데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이미 자기들 몫이라고 정해 놓았던 상속을. 할머니는 서류철을 열었다.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돌려주셨다. 그것은 신탁 문서였다.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다. 할머니께서 서명하셨고 변호사 2명이 입회한 3개월 전의 유언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읽었다. 4억 1,100만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4천만 원은 할머니께서 11년 동안 조용히 기부해 오셨던 지역 아동재단에 기부되었다. 3천만 원은 할머니께서 6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참석하셨던 거주지 근처 커뮤니티 센터의 노인 프로그램에 기부되었다. 2천만 원은 할머니께서 40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셨던 교회에 기부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2,200만 원은 나에게 돌아갔다. 할머니의 손녀딸인 나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던 나에게, 할아버지의 커피 맛이 나는 커피를 가져다 주던 나에게, 아무도 없을 때 할머니의 80번째 생일에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나에게, 수원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도 나에게 돌아갔다. 관리 신탁을 통해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 이연희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삼촌. 한성국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숙모. 한미옥 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결정은 최종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그들을 벌주려는 게 아니야. 그걸 꼭 알아줬으면 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타난 것. 그게 전부야, 수아야. 그게 다야. 변호사들이 떠난 후 저는 그 테이블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끓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찻잔을 놓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아요.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너 조금 울고 있구나. 나는 웃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함께 앉아 있었다. 수원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의 작은 부엌에서 우리 둘만 차를 마셨다. 어머니는 6주 후에 알게 되셨다.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다. 변호사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가족 변호사에게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셨고 그 정보가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난 것 같다.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하셨다. 화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정말이니? 내 할머니가 하신 일이? 나는 말했다. 어머니와 이야기해 보셔야 해요, 엄마. 어머니가 말했다. 수아. 정말이니? 나는 말했다. 네. 침묵. 긴 침묵.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모든 걸 너에게 줬어. 나는 말했다. 그녀는 거기에 있던 사람에게 줬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 나는 말했다. 알아요, 엄마.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에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이 전화했다. 그는 22분 동안 통화했다. 그는 불공평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분명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다. 삼촌 씨.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뵈었던 게 언제였죠?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그녀는 지난달에 80세가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함께 한 게 언제였죠? 그는 말했다. 나는 바빴어. 나는 말했다. 알아요. 전화해보세요. 그녀는 당신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모가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올렸어요. 사흘 후였죠. 꽃꽂이 사진이었어요.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이 전부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렴.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 이모는 할머니를 태그하지 않았어요. 그 주에 할머니께 전화도 안 하셨죠. 저는 매주 토요일 할머니 댁에 가요. 늘 그랬듯이요. 버스로 1시간 40분을 보내고 편의점 커피, 할머니의 근황 이야기, 밥은 잘 먹는지 물어보시는 할머니의 질문.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필요도 없었죠.
할머니가 제게 주신 것들, 돈과 부동산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테이블이 생각나요. 할머니 부엌 식탁이요. 차가 생각나요. 할머니가 너 조금 울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이요. 그게 제가 모든 걸 잊고 오래도록 간직할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나는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오전 11시. 벨을 눌렀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3분 늦었네. 나는 말했다. 버스가 늦었어. 그녀는 말했다. 들어와. 내가 뭘 좀 만들었어? 그녀는 잡채를 만들었다. 야채를 넣은 당면? 제대로 만들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린다. 그녀가 잡채를 만든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내 앞에 접시를 놓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늘 그랬듯이 마치 내가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가 일주일 동안 본 것 중 가장 만족스러운 일인 것처럼 나는 그 폴더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3년간의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18년간의 조용한 인내와 편의점 커피, 그리고 11년 동안 입었던 코트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물었다. 맛있으세요? 나는 말했다. 정말 최고예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그녀는 내가 과장하는 것처럼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끝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주변에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부모님, 지금 어딘가에 앉아 계신 분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드시거나 혼자 드라마를 보시거나 전화도 안 울리는 휴대폰을 들고 계신 분들, 가세요. 다음 주도 아니고 좀 한가해질 때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간단한 것을 가져가세요. 커피든 음식이든 당신 자신이든 마주 앉으세요. 보고 계신 드라마에 대해 여쭤보세요. 충분히 드셨는지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스스로 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부엌 식탁에 앉아 누가 나타날지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수아의 이야기 중 어떤 순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할머니께 전화 드려보세요.